뭔 재산 분할이니 위자료니. 그런 헛소리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 너한테는 한 푼도, 단 한 푼도 못 줘. 기름 냄새가 밴 주방 한복판,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조리대 위에 탁 내려놓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판사 임용장을 받아온 바로 그날 저녁이었죠. 8년 동안 새벽 4시부터 숯불 연기를 마시며 버텨온 며느리가 앞치마도 못 벗은 채 빗속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주방 건물이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 안에 차갑게 잠들어 있던 것이 무엇인지도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 63통이 쌓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뭔 재산 분할이니 위자료니. 그런 헛소리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 너한테는 한 푼도, 단 한 푼도 못 줘.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주방 한복판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며 소리를 질렀죠. 남편이 판사 임용장을 받아온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8년 동안 숯불 연기를 마시며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에 있던 며느리한테 허드렛 주방일꾼이라며 빈손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앞치마도 못 벗은 채 뒷문으로 쫓겨나서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아야 했죠. 시어머니는 수아한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수아는 잠시 앞치마 주머니 안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USB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를 만큼 오래, 늘 그 자리에 있어 온 것이었습니다. 시댁은 그대로 파산했고 시어머니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 63통이 쌓였습니다. 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왜 핸드폰에 63통의 전화가 쌓였냐고요? 궁금하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들려드릴게요. 숯불 연기가 천장까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저녁 6시였습니다. 고기 기름이 불꽃 위로 튀는 소리가 귓속에서 끊이지 않는 저녁이었습니다. 수아는 여느 때처럼 양념 대야를 들고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손목에 묻은 고기 기름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다음 주문을 확인하려는 순간 주방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노정숙이 핸드백을 팔에 걸고 성큼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주방엔 발도 들이지 않던 분이 오늘따라 입꼬리를 올리며 수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아야. 노정숙이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 주방 조리대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도장 찍어. 오늘 안으로. 수아는 양념 대야를 내려놓고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남편 강도연의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고 수아 칸만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갑자기 무슨...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 도연이가 오늘 판사 임용장 받아왔어. 노정숙이 손톱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도연이 앞길이 창창한데 허드렛 주방일꾼이 판사 사모님이라고 돌아다니면 꼴이 뭐가 되겠어? 어머니, 저는 8년을 여기서... 8년? 그래, 8년.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지붕 아래 잠잔 것만 해도 어디야. 그게 어딘데. 더 뭘 바라는 거야, 대체? 노정숙이 수아의 앞치마 끈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뭔 재산 분할이니 위자료니. 그런 헛소리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 너한테는 한 푼도, 단 한 푼도 못 줘. 주방 직원들이 하나 둘 손을 멈추고 수아를 쳐다봤습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내 알바생은 입을 가린 채 눈을 피했습니다.
이 주방에서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많이 일한 사람이 저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그 침묵이 노정숙의 목소리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8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수아는 8년 동안 이 주방에서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숯불 앞에 서며 살았습니다. 명절 아침에도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남편이 고시 공부를 하는 동안 수아는 그 집 밥값을 버느라 설 명절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폐에는 숯불 연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세월을 노정숙은 밥 얻어먹고 지붕 아래 잠잔 것이라 불렀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언젠가 강도연이 말했던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법시험에 처음 합격 통보를 받던 날 밤 강도연은 수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아야, 이 손이 없었으면 나 없었어.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그 손으로 도시락을 쌌습니다. 화상 자국 위에 화상 자국이 겹치는 동안도요. 어머니, 도연 씨한테 직접 들을게요. 전화 한 통만. 전화는 무슨 전화야? 노정숙이 수아의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 앞치마 주머니째 뒤로 던졌습니다. 도연이가 너 같은 년한테 할 말이 뭐가 있어? 나가. 지금 당장 나가. 노정숙이 수아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수아는 뒤로 비틀거리며 조리대 모서리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앞치마 벗을 시간도 없어. 그냥 그 꼴로 나가. 노정숙이 주방 뒷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밖에는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면장갑도 못 벗은 채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빗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쿵, 철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눈앞을 가렸습니다. 수아는 처마라도 있는 곳을 찾아 주차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흰색 외제차 한 대가 주차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남편 강도연이 내렸습니다. 조수석에서는 단정한 긴 머리를 흔들며 임채연이 강도연의 팔을 잡고 나왔습니다. 강도연이 우산을 펼치며 수아를 발견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앞치마 차림의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아, 아직 안 갔어? 강도연은 수아를 보고도 우산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빗속에 서 있는 아내를 보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지. 도장 안 찍으면 너만 귀찮아져. 위자료 같은 헛수고는 하지 마. 임채연이 강도연의 팔에 매달린 채 수아를 올려다봤습니다. 코끝을 찡그리더니 명품 지갑을 열었습니다. 임채연이 수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아는 그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자신의 손과 얼마나 다른지 보았습니다. 기름때 하나 없는 손가락들이 수표를 집어 아스팔트 위로 내던졌습니다. 이거면 되지 않을까? 불쌍해서 주는 거야.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수표가 떨어져 금세 물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 하나에 나란히 들어가 식당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특실로요. 수아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앞치마에서 고기 기름 냄새가 빗물과 섞여 올라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일 줄은 몰랐습니다. 고개를 들어 식당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4층짜리 건물. 빗속에서도 환하게 불이 켜진 그 건물. 저 건물은 8년 전 수아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며 남긴 사망보험금으로 수아가 매입한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찍힌 이름은 한수아였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수아에게 남은 것은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건넨 그 봉투를 받아들던 날 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슬픔 때문인지 차가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건물을 산 것은 강도현과 함께라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댁 식당에 그 돈을 기꺼이 내어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이고 싶었습니다. 가족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마음을 임대료로 갚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푼도. 그리고 내일, 바로 내일이 시어머니가 식당 확장을 위해 수아의 건물을 담보로 잡혀 빌린 수십억 대출의 만기 연장일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날짜를 석 달 전부터 달력에 붉은 펜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은행 통보 문자도 지우지 않고 저장해 두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날이었습니다. 수아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연장은 불가능했습니다. 수아는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헌신적인 아내가 아니라 이 건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되찾기로 했습니다. 수아는 수표를 밟고 지나가며 빗속을 걸어나갔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앞치마와 면장갑뿐이었습니다. 빗물이 앞치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허름한 여관방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눈을 감으면 노정숙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얼룩을 셌습니다. 12, 13. 새벽 3시가 지나고 새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올 때까지 수아는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새 아침 8시가 됐습니다. 간밤에 빗속을 걸어 찾아 들어온 이 방은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젖은 앞치마는 욕실 수건거리에 아직도 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오죠.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전부를 내어줬던 사람한테서 등을 돌려받는 그 순간, 그 아픔이 어떤 건지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음 한켠으로 느끼실 겁니다. 수아 씨는 그 밤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조금 더 들어보시죠. 톡톡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짙은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수아 씨 맞으시죠? 태 파트너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입니다. 수아가 대답도 하기 전에 두 사람은 문을 밀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시어머니 노정숙이 큼직한 쓰레기 봉투 2개를 질질 끌며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어떻게? 내 집이야. 내 방에 있던 거 다 쓸어 담아왔어. 노정숙이 쓰레기 봉투를 여관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서류 파일을 펼쳐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재산 포기 확인서와 이혼 합의서입니다. 여기와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서명해야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서명 안 하시면요. 변호사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강도연 판사님 측에서 식당 자금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 진행합니다. 8년간 카운터 관리하셨으니까 근거는 충분하고요. 수아는 침대 끝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차올랐지만 수아는 눈을 가늘게 좁히며 그것을 도로 삼켰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그때 변호사의 핸드폰에서 소리가 켜졌습니다. 강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아야, 나 바쁘니까 짧게 말할게. 나 이제 법을 다루는 사람이야.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알아?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 얌전히 도장 찍고 깔끔하게 끝내자. 괜히 시간 끌면 너만 힘들어. 수아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8년 동안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남자의 목소리가 저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직접 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왜 거기까지 가? 변호사님들이 다 설명해 줄 테니까 도장만 찍어.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노정숙이 쓰레기 봉투 입구를 벌리더니 수아의 옷가지들을 한 움큼 꺼냈습니다. 핸드백에서 가위를 꺼낸 노정숙이 수아의 블라우스 소매를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싹싹싹. 천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수아의 턱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빗속으로 쫓겨난 주제에 아직도 판사 사모님 행세하고 싶어? 이 누더기가 딱 어울려. 노정숙이 찢어진 옷 조각을 수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천 조각이 뺨을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까부터 침대 머리맡에 세워둔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이 돌아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노정숙이 나머지 옷가지들까지 전부 가위로 난도질했습니다. 변호사 2명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선 채 구경만 했습니다. 어머니, 됐으니까 이제 가시죠. 노정숙이 가위를 핸드백에 넣으며 수아를 내려다봤습니다. 내일까지 도장 안 찍으면 도연이가 직접 고소장 넣는다. 알아서 해. 노정숙이 코를 훌쩍이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변호사들도 명함을 침대 위에 놓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수아 혼자 남았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도 목소리도. 찢어진 옷 조각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뒤집어진 쓰레기 봉투 입구에서 나머지 옷가지들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발도. 창문 틈으로 바깥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경적 한 번, 그러고 나서 다시 정적이었습니다. 수아는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송금 사이에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깊이, 더 깊이, 피 맛이 번지기 직전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내일이 없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잠깐 이 마음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8년을 바쳐온 사람이 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는 그 마음. 한 세월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오지 않던가요? 수아 씨는 지금 무너지는 대신 다른 선택을 하려 합니다. 수아는 바닥에 흩어진 옷 조각들 사이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무릎을 펴고 일어섰습니다. 무너지는 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옷 조각들 사이를 뒤졌습니다. 쓰레기 봉투 바닥에서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아는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건물 등기 권리증, 그리고 8년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임금 체불 증빙 서류였습니다. 노정숙이 수아의 방에 있던 걸 무작정 쓸어 담으면서 이것까지 같이 가져온 겁니다. 수아는 처음부터 이 봉투가 눈에 띄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찢어진 재킷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USB 하나였습니다. 8년간 카운터를 보며 꼼꼼히 기록해둔 시어머니의 현금 매출 누락분, 이중장부 전체가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 강도연이 판사 임용 확정 통보를 받던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임채연의 아버지가 고급 식당에서 저녁을 샀고 수아는 그 자리에 남편의 아내로서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비운 사이 핸드백 안녹음기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오는 길, 임채연의 아버지가 웃으며 강도연에게 외제차 열쇠를 밀어 건네는 것을 수아는 보았습니다. 차 열쇠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강도연의 손이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수아의 손은 이미 핸드백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음했습니다. 임채연의 아버지가 강도연에게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하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차량 양도 증명서를 남편 서류함에서 찾아 사진을 찍어뒀고 그 파일도 이 USB에 넣어놨습니다. 수아는 USB를 꽉 쥐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노동청 누리집에 접속해 8년치 밀린 임금과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을 두드리는 동안 떨림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접수 완료 버튼을 누른 뒤 수아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은행 창구는 9시에 문을 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눈이 또렷했습니다. 해야 할 일의 순서가 머릿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은행 정문이 열리자마자 창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젖어서 구겨진 옷차림이었지만 손에 쥔 등기 권리증과 신분증이 수아의 자격을 증명해 줄 터였습니다. 8년간 고시 공부를 돕는 동안 수아는 법률 서류를 옆에서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담보제공동의 연대보증, 만기 연장. 그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철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수아 고객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점장 윤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부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건물 명의로 제공된 담보동의를 철회하러 왔습니다. 연대보증도 해제할 거예요. 윤 부장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볼펜을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객님, 그 담보가 빠지면 노정숙 대표님 사업체 대출이 오늘자로 만기 연장이 안 됩니다. 수십억 원금을 즉시 상환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부도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만 여유를 두시고 당사자끼리 대화를 먼저. 여유 없습니다. 수아는 등기 권리증을 창구 위에 놓았습니다. 가능한 한빨리 담보제공동의 철회서와 연대보증해지 확약서 접수해 주세요. 이건 건물 소유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윤 부장이 잠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윤 부장이 한숨을 삼키며 서류함에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여기와 여기에 서명해 주십시오. 펜을 받아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어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잉크가 번지는 것을 지켜보며 수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8년 만에 첫 숨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자금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8년을 버텨온 사람이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들 느껴지시죠? 은행을 나온 수아는 곧바로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한수아 씨, 임금 체불 진정서는 이미 노동청에 접수하셨고요. 이걸 근거로 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바로 넣겠습니다. 변호사가 수아의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 사업용 통장 전부요. 카드 결제 대금이 들어오는 통장까지 포함해서요. 네, 전부 다 묶어주세요. 변호사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올렸고 수아가 가진 증빙 서류가 워낙 명확했기에 이튿날 오전 법원은 가압류를 받아들였습니다. 노정숙의 모든 현금 흐름과 카드 매출 입금이 그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아는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건물 비워달라는 예고, 내용 증명 우편을 작성했습니다. 받는 사람 노정숙.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니 건물을 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자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중으로 수아 씨 변호사 측에서 수신 확인이 가능하게요. 우체국 직원이 봉투에 도장을 찍고 접수증을 건넸습니다. 수아는 접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이 노정숙에게 어떤 무게로 도착할지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접수증을 가방에 넣고 우체국 문을 밀었습니다. 바깥 바람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지금쯤이면 문자 한 통쯤은 도착했겠지. 수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아는 택시를 잡아타고 시어머니가 예약해둔 고급 일식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주방 직원 박 과장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임채연의 가족을 불러 모아 상견례 겸 임용 축하 자리를 연다고요. 일식집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일식집 입구가 훤히 보였습니다. 오후 3시 정각이었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시간이었습니다. 담보 부족으로 대출 만기 연장 불가. 수십억 원금 즉시 상환하라는 독촉 문자가 발송되는 시각이었습니다. 5분이 지났을까요? 일식집 안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노정숙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벌떡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아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노정숙이 테이블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수아는 커피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두 손으로 감싸 쥔 채로 바라봤습니다. 현관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까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강도연도 나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날아온 명도, 예고, 통보를 확인한 모양이었습니다. 강도연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노정숙에게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임채연의 가족들이 하나 둘 밖으로 나와 눈치를 살폈습니다. 임채연의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아는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젯밤 비를 맞으며 쫓겨나던 그 얼굴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시어머니의 식당 앞을 지나가는 길에 납품업체 트럭이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정육업체와 주류업체 차량이 뒷문 앞에 줄을 섰는데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통장이 묶이니 매일 현금 결제를 요구하던 납품업체들이 거래를 끊어버린 겁니다. 오후 3시쯤 법원 집행관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식당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찍이서 봤습니다. 수아가 청구한 임금 체불 가압류 결정문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식당 안에서 노정숙의 고함 소리가 길 건너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집행관들이 나온 뒤 수아는 식당 유리문 너머를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카운터의 결제 단말기에 노란색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홀 안쪽 냉장고와 숯불 화덕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기를 구울 식재료도 끊기고 손님이 카드를 내밀어도 결제할 기계마저 막혀버린 식당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삼겹살집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쇳소리를 내며 셔터가 닫혔습니다. 4층 건물 전체에 불이 꺼졌습니다. 8년 동안 단 하루도 꺼지지 않던 불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어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여관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전원을 켜자마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14통이었습니다. 노정숙, 노정숙, 노정숙. 수아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입꼬리가 혼자 올라갔습니다.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밝아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노정숙, 노정숙, 노정숙. 이름이 뜰 때마다 수아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부재중 전화는 23통으로 늘었습니다. 강도연에게서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음성 메시지 알림도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하나만 재생해 봤습니다. 수아야, 나야. 어머니야. 전화 좀 받아. 어머니가 잠깐 미쳤었나 봐. 응. 전화 좀 받아, 제발.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수아를 식충년이라 부르던 그 입에서 제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수아는 음성 메시지를 삭제하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재중 전화는 49통을 넘겼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기자들은 로비에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끈 방 안에서 수아는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오는 불빛만이 어두운 방을 겨우 가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송금 사이사이에 고기 기름이 채 빠지지 않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찍히는 악플 알림을 볼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법조계 인맥과 여론 둘 다 내 손에 있어. 재산 다 뺏기고 싶지 않으면 각서에 도장 찍어. 강도연이었습니다. 문체를 바꿨지만 수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 밖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문자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수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운 쪽이 먼저 움직입니다. 마지막 망설임이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아 씨 등 뒤에서 우리도 함께 응원해 봅시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아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수아는 심호흡을 하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두운 방을 밝혔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잠시 USB를 손에 쥐고 바라봤습니다. 이것을 처음 만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강도연이 판사 시험 최종 합격 통보를 받던 날 밤 수아는 혼자 방에 앉아 이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늘이었습니다. 8년간 기록한 이중장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십억 대 현금 매출 누락 내역, 차명 계좌 이체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폴더를 하나 더 열었습니다. 이 USB에는 이중장부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 그날 밤 임채연의 아버지가 강도연에게 외제차 열쇠를 건네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하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양도 증명서 사진도 들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인터넷 찌라시가 아닌 지상파 방송국 탐사보도팀의 제보 이메일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하나하나 올렸습니다. 이중장부 원본, 외제차 양도 증명서 사진,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보 내용을 적었습니다. 짧고 담담하게 사실만 적었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잠시 멈췄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 수아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한 번 더 굴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건 이틀 전 빗속에서 쫓겨나던 그 순간부터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아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였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로비 앞에 아직 카메라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들은 아직 모릅니다. 내일이면 그 카메라가 누구를 향하게 될지. 다음 날 아침 수아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로비에 기자들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나갈 수가 없어요. 주거 침입이랑 업무 방해로 신고 넣어주세요. 1시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점거하고 있던 기자들은 경찰의 퇴거 명령에 카메라를 끄고 하나 둘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로비를 비워준 틈에 수아는 마스크를 쓰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팀이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수아의 차례가 오자 담당 조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탈세 제보하러 왔습니다. 수아는 가방에서 USB와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8년치 이중장부 원본, 현금 매출 누락 내역, 차명 계좌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거 금액이 상당한데요.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네. 8년간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매일 기록했습니다. 날짜별로 실제 매출과 신고 매출 차이를 전부 정리해뒀어요. 조사관이 동료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조사 착수까지 시일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이 정도 자료면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국세청을 나온 수아는 오후에 다음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의 카페 구석 자리에 지상파 방송국 탐사보도팀 기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한수아 씨 맞으시죠? 어젯밤 보내주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기자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수아가 보낸 파일들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처음엔 인터넷에 도는 기사 보고 한수아 씨가 가해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열어보니까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그 외제차 양도 증명서도 확인하셨어요? 네. 태 파트너스 법무법인 대표 명의로 초임 판사한테 수천만 원짜리 차를 넘긴 기록이 선명합니다. 녹취록도 들어봤는데 대놓고 편해봐 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기자가 펜을 돌리며 수아를 봤습니다. 한수아 씨, 이거 오늘 밤 9시 뉴스에 단독으로 내보내도 되겠습니까? 네. 보내주세요. 신원보호 원하시면 익명 처리도 가능합니다. 기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8년간 고생하신 것도 있고 악플이나 추가 피해 우려도 있으니까요. 수아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실명으로 해주세요. 숨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수아는 카페를 나와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커튼을 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킬 때까지 수아는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9시 뉴스 오프닝 음악이 흘렀습니다.
앵커가 첫 번째 소식을 전했습니다. 초임 판사와 대형 법무법인 간의 유착 비리, 그리고 판사 일가의 수십억대 조세 포탈 의혹이 저희 취재진의 단독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 뒤로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강도연이 누군가에게서 차 열쇠를 건네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어머니의 식당 카운터 뒤편 금고에서 현금 다발을 쇼핑백에 옮겨 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아가 8년간 매일 그 자리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판사의 배우자였던 제보자는 8년간 식당에서 근무하며 이중장부를 직접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유포된 횡령 의혹 기사는 사실과 반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아는 텔레비전 앞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화면을 봤습니다.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아래 어딘가에서 오래된 돌덩이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강도연과 노정숙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아까까지 수아를 욕하던 댓글창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수아를 비난하던 기사들이 하나씩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뉴스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태 파트너스 대표 딸 임채연과 강도연 판사 관계 파혼 선언. 법무법인 측 공식 입장문 발표. 임채연의 아버지가 칼같이 손을 끊었습니다. 등에 불이 붙으니까 꼬리를 자른 겁니다. 자정이 넘어 한 가지 소식이 더 들어왔습니다. 임채연이 이날 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출국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강도연의 전화를 차단한 채로요. 새벽 1시 마지막 속보가 떴습니다. 대법원 감사실 강도연 판사 대기 발령 조치. 강도 높은 감찰 조사 착수. 수아는 텔레비전을 끄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입꼬리가 떨리며 올라갔습니다. 수아는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국세청이 움직일 겁니다. 뉴스가 전국에 방영된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을 켜자마자 속보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국세청 특별세무조사팀 노정숙 자택 및 관련 장소 압수수색 착수. 국세청 조사관들이 시어머니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흘렀습니다. 골판지 상자를 들고 나오는 조사관들의 손에 서류 뭉치와 통장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오후 뉴스에서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중장부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노정숙 대표에게는 수십억 원대의 징벌적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세금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 원금 상환도 못하고 있는 판에 세금 폭탄까지 맞은 겁니다. 노정숙이 어딘가에 숨겨뒀을 비상금마저 국세청이 전부 찾아내 압류해버렸습니다. 이틀 뒤 뉴스 화면에 강도연의 얼굴이 잡혔습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 건물 앞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강도연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임용장을 받던 날의 당당한 어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강도연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뉴스에 강도연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며 으름장을 놓던 그 남자가 자기가 심판하던 피의자들과 같은 곳에 갇힌 겁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6달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그 6달을 돌아보며
단 한 번도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강도연은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법복을 벗게 된 겁니다. 뇌물수수죄도 인정됐습니다. 징역형 선고와 함께 교도소 철문이 그를 삼켰습니다. 판사가 된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수감 번호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임용장 잉크도 마르기 전이었습니다. 노정숙은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가 전부 입증됐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평생을 빚더미와 후회 속에서 보내게 된 겁니다. 임채연의 법무법인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유착 수사가 확대되면서 경영권이 무너졌고 임채연의 아버지는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류층 사교계에서 임씨 일가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수아는 법원의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수아는 혼자 건물 앞에 섰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채로 굳어있는 외벽, 꺼진 간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발 아래 아스팔트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4층, 창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처음 수아의 것이 됐던 날, 부모님 보험금을 쥐고 등기소문을 나서던 날의 손끝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수아는 이 건물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8년 동안 이 자리에서 무엇이 됐는지 수아는 이제 알았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잠시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수아 씨의 이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 걸음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도 수아 씨는 걸어갔습니다. 곧바로 철거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 안에 남아있던 시어머니의 흔적을 전부 드러냈습니다. 숯불 화덕, 기름때가 낀 환풍기, 고기 양념 냄새가 배어든 벽지까지였습니다. 포크레인이 내부를 뜯어내는 소리를 들으며 수아는 공사 현장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4달간의 공사 끝에 건물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수아가 8년을 버텨낸 자리에 이제 수아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1층은 열린 주방이 보이는 모던한 홀, 2층은 독립된 식사 공간, 3층은 연회홀, 4층은 수아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걸린 간판에는 수아의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아침 수아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레스토랑 정문 앞에 섰습니다. 직원들이 양쪽으로 줄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맨 끝에 선 막내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가 수아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발개져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이 공간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 얼굴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녁 예약 전 테이블 만석입니다. 매니저가 기록판을 들고 보고했습니다. 2달치 예약이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지상파 뉴스를 통해 수아의 사연이 알려진 뒤로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든 겁니다. 저녁 영업이 시작되자 홀이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건물 전체를 채웠습니다. 수아가 직접 뽑은 주방장들이 열린 주방에서 불꽃을 올렸습니다. 불꽃이 팬 위로 솟구쳤다가 사그라들었습니다. 8년 전 숯불 화덕 앞에서 수아가 매일 보던 불꽃과 같은 불꽃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불꽃은 수아가 피운 불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감탄하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3번 테이블 손님이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갈게요. 홀을 누비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8년 전 이 자리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숯불 앞에 서던 수아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오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수아 씨, 노정숙 씨와 강도연 씨가 오피스텔로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만나실 겁니까? 로비까지만 들리세요. 위로는 올려보내지 마세요. 수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소파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노정숙은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코트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양복 대신 구겨진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를 발견한 노정숙이 무릎부터 꺾었습니다. 로비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수아야.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국세청 고발 취하해줘. 제발. 어머니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미쳤었어. 내 발밑에서 평생 빌면서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노정숙의 콧물과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입주민 한 명이 기겁하며 돌아갔습니다. 강도연이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복 바지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임용 축하 자리에서 입고 나왔을 그 양복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아의 코트 자락을 잡았습니다. 수아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판사 임용장을 받아들던 그 손이었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며 전화기 너머로 으름장을 놓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나 어떡해. 제발 법원에 탄원서 하나만 써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평생 내 밑에서 살게. 뭐든 할게. 도연 씨. 강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이 선 눈이 수아를 올려다봤습니다. 허드렛 주방 일꾼한테 도장 찍으라고 했지. 얌전히 하라고 했지. 수아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 내가 작성한 거야. 그리고 이건 민사형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야. 수아는 두 봉투를 강도연의 얼굴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노정숙이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8년 동안 제 건물에서 임대료 한 푼 안 내고 장사하셨고, 제 임금 한 푼 안 주셨고,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으셨으면서 저한테 식충년이라고 하셨죠. 수아는 노정숙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그 식충년이 이 건물 주인이었어요. 어머니 목줄을 쥐고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걸 이제 아신 거죠? 노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수아야, 이럴 수가 있어? 8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머니가 먼저 그러셨잖아요. 수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아는 돌아서서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이분들 내보내주세요. 경비원 2명이 다가와 노정숙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강도연도 바닥에서 끌려 올려졌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노정숙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강도연이 뒤돌아보며 입을 열었지만 경비원이 로비 문을 밀어 닫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이 주차장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아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4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 우편물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교도소 발신 도장이 찍힌 봉투였습니다. 보낸 사람 강도연. 수아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으로 두께를 가늠했습니다. 꽤 여러 장을 쓴 모양이었습니다.
반성문이든 사과문이든 읽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책상 옆 파쇄기에 봉투를 그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잠시 방을 채웠습니다. 잘게 잘려나간 종이 조각들이 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아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오늘 하루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한 건 한 건 투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담당 세무사가 보내온 이번 달 세금 납부 확인서도 열었습니다. 단일원도 빠짐없이, 단일원도 숨기지 않고 처리된 숫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내장부다. 수아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망하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떳떳하기 위해 쓰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수아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6달 전 허름한 여관방에서 올려다보던 얼룩진 천장과는 달랐습니다. 깨끗한 하얀 천장 위로 간접 조명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대표님, 브레이크 타임 끝났습니다. 저녁 2부 손님들 들어오고 계세요. 네, 내려갈게요.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 소매를 매만지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눈에 들어왔지만 수아는 소매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8년이다. 그리고 이제 내 시작이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8년 전 새벽 4시 이 건물 뒷문으로 처음 출근하던 날에도 이런 소리가 났었다는 것을 수아는 이제야 기억했습니다. 계단을 반쯤 내려왔을 때 홀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수아의 발걸음에 닿았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수아는 홀을 향해 걸어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어요. 수아 씨가 거울 앞에서 정장 소매를 매만지다가 손등의 화상 자국을 보고도 소매를 내리지 않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숯불 앞에 서면서 겹겹이 쌓인 자국. 가리고 싶었을 텐데 수아 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살다 보면 내가 버텨온 시간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 세월을 하찮게 여길 때 나도 모르게 그 시선을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아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자국이 자신의 8년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꼭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버텨온 시간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런 하루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사연을 들으며 떠오른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